어떻게 해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통증 치료의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기존 사실들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보지만 차도가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의 편의상 허리가 아프다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자체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젊은 사람 또는 노년층은 노화에 의해서 허리 디스크, 근육, 허리 관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디스크부터 생각하는데요. 통증이 지속되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허리를 검사하는 방법은 3가지, 엑스레이, MRI, 초음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전체적인 허리 모양과 퇴행성 변화를 관찰합니다. 만약에 허리가 삐딱하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뒤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골반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MRI. 디스크와 허리 신경 상태를 관찰합니다. 디스크 협착증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년층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혈액암 또는 신장암의 경우에도 허리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수개월 동안 통증이 지속되면 암 가능성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암이 원인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염증이 있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염증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MRI로 염증을 볼 수 없습니다. 초음파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참 이상하죠? MRI로는 염증 반응을 볼 수 없다니. 초음파를 갖다 대면 빨간색 미세 혈류가 나오는데 이를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허리의 범위라는 게 허리 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래 허리와 위쪽 허리 그리고 코어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허리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코어 근육에 대한 주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닌 가슴, 배 옆구리에 주사를 놓아줍니다. 허리가 아픈데 배 옆구리에 주사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허리 근육에 해당되는 코어 근육을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실제로는 허리가 아닌 다른 부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발, 엉덩이 관절, 무릎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발, 엉덩이, 무릎의 문제로 자세가 변하면 허리에 무리가 와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의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젓가락질 할 때 길이가 틀리면 젓가락질이 잘 안 됩니다.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우 50대 50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희한하게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다리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다리 문제를 치료해주면 희한하게도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환자를 치료할 때 엉덩이, 무릎, 발, 좌우 밸런스 이렇게 전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확인하려면 진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사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환자 치료의 4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중요한 것, 1회 치료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고 3, 4회 치료해야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회 치료해서 차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최소 3회는 받아봐야 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 병원을 잘 다녀야 하고 의사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속칭 말을 듣지 않는 환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낫지 않습니다. 한 번 치료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한 달 또는 2달 있다가 나타나는 환자들, 이런 경우도 결국은 만성통증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호전 반응이 늦게 생길 수도 있으므로 3, 4회 치료는 받아봐야 한다. 1회 치료로 호전 반응이 생겼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치료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된다. 좋아지면 더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주사 개수가 많으므로 주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 치료를 하는 이유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넓게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사가 싫은 사람들. 세 번째는 전혀 상관없는 것, 뇌의 문제입니다. 뇌가 고장나면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중추성 통증이라고 하며 감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에 제작한 무릎 통증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댓글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되면 뇌의 변화가 생겨서 만성 통증이 됩니다. 이런 경우 뇌 치료가 안 되면 통증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 치료를 합니다. 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뇌파 검사를 설명해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적고 뇌파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 치료를 하라고 해도 한 기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뇌가 원인인 중추성 통증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이므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뇌가 아픈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가 아픈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 불안이 아주 많고 어떻게 보면 강박증 환자 같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에게서 심합니다. 뇌가 아픈 사람이므로 말과 행동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뇌가 아파서 일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뇌가 아픈 사람이므로 통증 외에 불면증, 우울증, 기억력 감퇴 같은 증세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더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그래야만 통증이 줄어든다. 부정적인 생각과 통증 관련 얘기는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첫째, 통증의 원인은 세 가지. 내가 아픈 곳 자체의 문제,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실제 통증의 원인. 엉덩이, 무릎, 발의 문제로 허리가 아프다. 전혀 상관없는 뇌의 문제. 아픈 게 잘 낫지 않는다면 내가 아픈 곳 외에 다른 부분이 원인일 수도 있다. 치료 시간과 치료 범위도 늘어나고 비용도 더 발생한다. 더 넓게 치료해야 한다. 내가 아픈 곳과 아픈 곳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치료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뇌 치료 프로그램까지 활용해야 한다. 뇌파 검사와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야 통증이 줄어든다.